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종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맥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맥북 12인치 뉴 맥북이라고도 불렸는데요. 2015년도에 공개돼서 2017년 9월에 단종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사양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대략 요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상단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펑션 키 크기도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얇고 작게 만든 모델이고요. 15년 3월에 공개되었고 19년 7월에 단종되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이게 아마 2017년 맥북의 금액일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거의 160만원, 만원만 더 보태면 170만원이네요. 그리고 CPU가 기본형은 M3 시리즈고요. 고급형은 i5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 둘 다 동일하고요. SSD가 256이냐 512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픽은 둘 다 인텔 내장 그래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요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160만원대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2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맥북 프로 13인치를 살 정도의 금액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요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가성비가 거지 같다. 그리고 이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 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얇게 만든 CPU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전력을 쓰지만 성능도 낮은 이런 CPU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만든 코어 M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처음으로 탑재를 했고요. 램은 8기가, SSD는 256인데 돈을 더 내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요게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특이했던 게 1kg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노트북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웠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넷북이라고 정말 거지 같은 노트북은 아니고 사양이 굉장히 낮은 그런 노트북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무게가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무선 인터넷이 10시간.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얇은데 배터리 시간이 오래 가느냐? CPU도 저전력인 것도 있지만 배터리를 통짜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최대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모두 배터리를 넣었다라는 게 애플에서 당시에 설명했던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다른 노트북들과 다르게 12인치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좋았다. 스피커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스터치, 그러니까 실제 딸깍거리는 게 아니라 딸깍거리는 느낌만 주는 그런 포스터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나비식 키보드였고요.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포트가 한 개입니다. 여기 있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펜을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얇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배터리를 많이 채워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단자도 하나밖에 안 줬고요. 펜을 뺐기 때문에 지금 화면같이 이렇게 얇은 맥북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애플이 색상을 많이 늘렸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스그, 골드, 실버밖에 없었는데 이게 2017년 사양인데 요때 로즈 골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맥북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스그랑 실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면서 여성분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봐도 색깔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맥북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심각하지 않은 단점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플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요즘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요게 구형 맥북에서는 모니터 뒤에 애플 로고에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맥북이 디자인을 바꾸고 모니터가 얇아지면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건 뉴 맥북 12인치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가격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정말 사악합니다. 169만원인데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임을 하면 노트북이 거의 녹아내릴 정도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딩을 했는데 온도가 80도, 90도가 훌쩍 넘어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CPU를 쓰면서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비용을 내?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트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애플 정품 어댑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어댑터가 막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 때부터가 아마 이런 형식의 어댑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출시가 돼서 계속 USB-C를 달았거든요. 2015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USB-C보다는 USB-A 타입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어댑터는 꼭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전을 하는 가운데서는 아이폰도 연결할 수 없고요. 외장 SSD는커녕 외장 USB도 연결 못하고 마이크로 SD, SD카드 모두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를 켜서 작업하는 용도에서만 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 중 하나는 나비식 키보드였습니다. 이 나비식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애플의 모든 키보드는 다시 가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가위냐 하면 요렇게 가위 모양이 되어서 가위식이라고 하는데 버터플라이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요렇게 더듬이만 그리면 나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나비식 키보드라고 하는데 이 나비식 키보드의 장점은 이 가위식에 비해서 높이를 낮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노트북을 쓰는데 얘를 많이 썼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키보드라는 게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얇다 보니까 거의 철판에 바로 타자를 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2018년 맥북 통해서 이거 많이 썼었는데 손가락 관절에 진동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키보드를 오래 치시는 분한테는 나비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비식 키보드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전체 바꿔주는 대대적인 리콜도 했었고요. 뭐 여러가지 했었지만 결국에는 뉴 맥북이 2017년에 모두 단종되었고 M1으로 넘어오면서는 나비식은 뭐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비식은 실제로 실패한 애플의 자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워드 작업, 인터넷 서핑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니 워드 작업 친다고 타자를 막 치는데 손가락에 막 진동이 막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키보드 치는 것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바로 펜리스 설계인데요. 일단 펜리스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1 맥북 에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노트북에 펜이 없어요. 그런데 펜리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발열이 낮은 CPU를 써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인텔의 CPU를 썼기 때문에 코어 M 시리즈가 성능이 낮지만 그래도 발열이 적다라고 해서 코어 M 시리즈를 갖다 넣었는데 생각보다 발열이 심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어 M 시리즈를 수냉 쿨러에서 돌렸을 때 성능이 맥북 12인치보다 4-5배 이상 성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리스 구조에서는 코어 M 시리즈는 정말 성능이 거지 같다. 그리고 이게 발열이 계속 되면서 조금만 작업을 하면 80도, 90도까지 막 오르거든요. 더 빡센 작업하면 100도가 넘겠죠. 이렇게 되면 CPU에 붙어있던 납들이 녹았다 붙었다 하면서 접속 불량으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냉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맥북 12인치에도 이런 현상들이 매우 자주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로 뭐 하느냐 라고 하면 MS 오피스, 그 다음에 사파리나 크롬으로 브라우저 요 정도가 거의 이 뉴 맥북의 용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야 되는 건 배터리 효율밖에 없었는데 앞에서 애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을 하게 됐을 때 대략 10시간인데 이게 몇 개월은 그릴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통짜 배터리가 아니라 이렇게 층층이 쌓은 배터리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전으로 배터리 효율이 급락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뉴 맥북을 11시에 켜서 인터넷만 했대요. 그러면 11시부터 6시간이면 방전됩니다. 그냥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만 했어요. 인터넷만 했는데 6시간 만에 방전됐어. 그런데 성능도 낮고 엄청 뜨거워. 그런데 키보드 치기도 힘들어. 그런데 포트도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비싸. 그래서 맥북은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팀쿡이 만들어낸 최악의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M1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로 아마 이 뉴 맥북의 완성형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맥북을 대체할 만한 뭐 아이패드라던가 아이패드 프로라던가 다양한 기기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당시에 이 맥북이 하고자 했던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CPU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M1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얇고 발열도 좋고 성능이 좋은 맥북은 사실상 만들기가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냈다. 이렇게 뉴 맥북 같은 이런 것들은 한번 거르고 다음 세대를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애플의 첫 작품 중에 망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컨셉은 너무 좋다. 컨셉은 너무 좋았는데 인텔 CPU 하에서는 폭망한 제품이었고 요 제품이 후대에 가서 이렇게 M1을 탑재하면서 부활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맥북 12인치 뉴 맥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